안녕하세요. 5월호 ECC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야! 저희는 한국소비자원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ECC 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3,000번 이상 마주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광고입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로서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광고 전략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이러한 광고에 지나치게 현혹되게 되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피해 구제 방법,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광고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언니, 이것 좀 봐. 이 약만 먹으면 한 달에 10kg를 뺄 수 있대. 뭐? 한 달에 10kg? 이거 믿을만한 거 맞아? 이렇게나 SNS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 걸 내가 꼭 다음 달에 10kg를 빼서 올게. 그럼 지금부터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규제하고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총 8가지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넷째, 거짓 과장된 경우. 다섯째,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여섯 번째,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경우. 일곱 번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중 1항인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한 경우는 이 조항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5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강, 배, 도라지, 식초 등 원재료가 비염, 각종 호흡기 질환 등의 효능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생강이 감기 예방에 탁월하고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며 배는 목에 열을 내린다 라는 식의 문구를 통해 원재료의 효능 효과를 제품의 효능 효과로 표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이 조항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3조에서는 총 4가지의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 표시되는 경우. 셋째,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넷째, 그 밖의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4항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디미스트와 바디크림을 판매하는 광고에서 이 제품이 붓기는 빠지고 셀룰라이트를 없애주고 탄력은 올려준다 라는 표현을 강조하였는데요. 해당 표현으로 인해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능을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이 광고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 심리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물품에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능 효과를 표방한 허위 과대 광고를 148건 적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과대,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내가 한 달 용돈을 들여서 이 약을 샀는데 어떻게 살이 1kg도 안 빠질 수 있어? 그냥 네가 너무 많이 먹은 건 아니고? 아니야, 나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완전 허위 광고였나 봐.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진이를 돕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구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하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 처리를 돕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서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는 피해 구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피해 구제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피해 구제가 뭔지 알고 가야겠죠? 피해 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사용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강제력이 없으나 민사소송보다 쉬운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비자 상담 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접수를 받은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 구제 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후 서류 검토, 시험 검사,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합의를 권고하게 됩니다. 이에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구제와 더불어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으로 법을 통한 구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민사소송의 법원이 되는 여러 법 중 소비자기본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소비자기본법은 1980년에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는 법으로 2006년에 전부 개정되어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령과 여러 행정규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외에도 제조물 책임법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상품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다면 저희 ECC팀이 소개드린 방법들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는 광고만 보면 뭐든 다 사고 싶어지던데. 어떻게 해야 하지? 사실 나도 그래. 우리 기훈이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까? 기현아! 기업들의 현란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일단 광고들이 어떤 전략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지금부터 기업들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광고 전략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고 중에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자극을 주는 광고, 소비자들의 지각과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기 위한 광고 등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 하나씩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자극을 주는 광고입니다. 소비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요인들에는 즐거움, 특이함, 두드러진 자극 등이 존재합니다.
이런 요인들을 잘 활용한 예시로는 트로피카나 광고를 들 수 있습니다. 아이돌 주희가 신나게 춤을 추는 이 광고는 즐거운 음악, 매력적인 광고 모델, 유머 등 다양한 요인들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자극합니다. 소비자들의 지각과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는 감각적 요소, 언어적 표현, 제시 순서와 맥락 등을 이용합니다. 국내 볼케이노 광고는 감각적 요소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의 지각에 영향을 준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의 배경에는 화산이 계속 터지며 빨간색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치킨이 맵다는 사실을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오래 남기 위한 광고는 시각화, 음악, 반복 등을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광고로는 오로나민 씨가 있습니다. 중독성이 넘치는 음악에 맞춰 상품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모델이 우스꽝스럽게 춤을 춥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다양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광고의 전략을 미리 알고 있다면 물건을 무턱대고 사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